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여순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공식 발표했으나 불과 하루 뒤 검찰이 관련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검찰의 항명 사태가 발발한 것인데 이러한 조짐은 이미 지난달 30일에 있었습니다.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법무부 장관님, 제가 전에도 간헐적으로 말씀을 잠깐씩 드렸던 거긴 한데, 네네. 이거 형사처벌권을 남용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1심에서 판사 셋이서 재판을 해서 이거 무죄네, 이거 무죄 선고를 했어요. 무조건 항소를 해요. 그럼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사들 생각이 이거 유죄네? 그래서 유죄로 바꿨어요. 이럴 경우 이게 타당하냐? 3명은 무죄라고 그러고 3명은 유죄라고 하면 무죄일 수도 있고 유죄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한 사람이 유죄라고 생각하거나 무죄라고 왔다 갔다 할 때는 무죄를 하는 게 원칙인데 3명의 판사가 무죄라고 하는 거를 3명의 판사가 뒤집어가지고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합니까? 그래서 상고제도가 있긴 한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능성이 그럴 개연성도 있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법 원칙엔 좀 안 맞는 겁니다, 사실요. 지금 무죄 판결은 상소 못하게 하는 나라가 많잖아요. 미국계 대륙법계통이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금 법에서 이중이용 금지 원칙 때문에 피고인의 이익 우선이기 때문에 항소를 못하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러다 혹시 죄진 사람이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네네. 그게 법 원칙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억울한 사람들 전 재산 날려가면서 인생 망치고 그러면 되겠어요?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도 어떤 1심 합의부는 1년 이상 무기 사용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살인죄라든가 또는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같은 경우가 된 경우는 사실 피해자가 있고 국민들 분노의식이 높기 때문에 저는 법을 좀 이게 사건들을 분류해갖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중대하고 예외적인 경우들 빼놓고는 상소를 금지하는 경우로 입법을 추진하고요. 일단은 어쨌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저희 검찰에서는 제가 일전 대부분의 중요 사건을 보고받으면서 그런 방향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거는 중대 사건이든 경미 사건이든 억울한 사람 생기는 건 똑같다. 그게 포퓰리즘이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대중들이 흥분한다고 그 없는 사람 잡아가지고 특히 중대 범죄일수록 중형이잖아요. 예, 그때 사실관계 문제하고 법률 문제가 좀 나눠갖고 저희도 지금 분석을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없는 사람 잡아다가 사형시킨 거 많잖아요. 네네. 그 죽은 사람 어떡할 거예요? 이제 와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무죄 선고하고 미안하다 그래놓고 또 그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억울한 과거에 사람은, 그 문제는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제가 과거에 관련된 과거사 사건들, 재심 사건들을 전부 항소 포기 내지는 진행되는 사건도 분석해갖고 취하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항소 남용한다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네네. 제가 직접 매일 사건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는 쉽지 않은 거긴 하더라도 일반적 지휘를 하든지 아까 말씀하신 네네. 대로 무슨 예규를 바꾸든지 검사들의 판단 기준을 좀 바꾸든지 이게 정말 1심 판사는 무죄, 2심은 유죄인데 만약에 이게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에요? 네. 운수 아닙니까, 운수?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구체적 사건에 관련해서는 총장 통해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매일 검찰국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이제 구두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요. 네. 잘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좀 시스템으로 좀 훌륭한 법무부 장관 바뀌면 또 바뀔 수 있잖아요. 제도적으로 해서 규정들을 다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십시오. 그걸 좀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같은 날 오후 조희대 청문회에서 김경호 변호사는 이렇게 발언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항소심에 신중하라고 하셨을 때 저는 내심 기뻤습니다. 최근에 삼총교육대 피해자분을 제가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는 항소를 했습니다. 자, 의아한 것은 이에 앞서 9월 28일 정성호 법무장관은 자신의 SNS에
삼천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했던 국가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상소를 포기하였습니다. 과거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됐던 위협한 공권력 행사와 불법 행위에 대한 반성 그리고 국민 통합 차원입니다. 라고 밝힌 것입니다. 정성호 장관이 28일 상소 포기를 알렸으나 이틀 후인 30일 담당 변호사인 김경호 변호사는 국회에 나와 검찰이 항소했다고 밝힌 겁니다. 이어 11일 김경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정성호는 삼천교육대 패소 판결 항소 취하 홍보, 정성호 검찰은 아직도 항소 취하 미제출, 법무부 장관 말 따로 검찰 행동 따로, 잘들 논다, 콩가루 대한민국 법무부 라고 일갈했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뿐만 아니라 서희원 변호사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법무부 장관이 여순 사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도가 있고 이를 환영한다는 지역 정치권의 반응도 보이고 그러자 항소심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은 실제 항소 취하가 되었는지 문의를 하는 전화가 계속 온다. 그러나 실제는 이러한 보도가 나온 다음 날인 오늘 별참과 같이 버젓이 국가가 항소장을 접수한 사건도 있고 현재 항소심에서 진행 중인 사건 역시 항소 취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집요하게 다투는 정도를 보아서는 쉽게 믿겨지지 않고 어디서 혼선이 있는지 모르지만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지켜지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만약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영이 들지 않고 오히려 법무부 장관을 속이고 있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태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년 유예된 검찰개혁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3대 특검을 통해 윤석열, 김건희 내란 세력과 국정농단 세력을 괴멸시키고 검찰, 사법, 언론이라는 거대 권력의 개혁까지 완수시켜야 하는 만큼 반동 역시 역대급일 수밖에 없겠지요. 지금 반동 세력들의 노림수는 딱 국감입니다. 민주당과 대등하게 이재명 정권을 어떻게든 모략하며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고 그것이 만약 먹힌다면 국감을 통해 완벽한 세탁을 하게 되는 꼴입니다. 그러나 상대는 정청래지요. 이번 국감의 성격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민심의 현장에서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내란 수계가 또 풀려나는 것은 아니냐, 재판이 왜 이렇게 늦어지냐, 이번에도 검찰개혁이 실패하면 어쩌냐 하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정부 조직법이 통과되고 검찰개혁의 깃발이 올랐지만 아직 대한민국 정상화를 방해하는 세력이 국민들 눈에 많이 밟히기 때문입니다. 대선 개입 의혹 당사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3권 분리까지 부정하며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내란 수계를 석방했던 지기현 판사가 여전히 내란 수계의 재판관으로 앉아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고 있습니다. 일부 검찰 세력은 대놓고 부정적인 발언들을 하며 검찰청 부활을 꿈꿉니다. 우리가 맞서야 할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입니다. 내란에 맞선 이번 개혁은 이전의 개혁과는 달라야 합니다.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 세력은 되살아납니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기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비태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입니다.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고 저항에 굴하지 않고 전진해야 합니다. 지금이 딱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에 실패한다면 민주주의 회복도 대한민국 정상화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도 없습니다. 당정되는 내란 청산, 민생 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원팀, 원보이스로 국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란 세력들이 내란 괴멸이라는 시대 정신을 흐트러 놓기 위해 온갖 생존의 공작들을 펼쳐나가는 것에 대해 우리는 내란 박멸이라는 포커싱에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합니다. 젠프와 정청래 대표의 진격을 응원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